안녕하세요. 2022년 9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최근 제가 배추, 무 이런 김장, 배추, 김장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는데 최근 받은 질문 중에 물 주는 방법, 물을 어떻게 주면 좋은가요? 이렇게 안에 비닐물칭이 되어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물을 주면 좋을까? 이런 방법, 그리고 비료, 웃거름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런 질문이 자꾸 많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오늘 요 두 가지 이야기, 배추에 물 주는 방법, 시기, 언제까지 이런 방법, 그리고 물 주는 이야기하고 비료, 시비하는 방법,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주기입니다. 참고로 저는 오늘 아침에 출근 전 이게 물 한번 줬습니다. 최근에 너무 가물나요. 지금 요게 복분자, 지금 이쪽에 복분자 밭인데요. 지금 복분자도 지금 물을 주고 있습니다. 복분자에도 복분자는 이렇게 참고로 간주 시스템이 되어 있다. 이렇게 점적으로 이렇게 물을 주고 있다. 물이 똑똑 떨어지죠. 이렇게 주고 있다. 그리고 이쪽 밭에도 지금 저쪽에 복분자가 한 줄 더 있기 때문에 가지 다음 쪽에 복분자가 있습니다. 일부. 그래서 이쪽은 한쪽 줄, 이쪽은 지금 배추무 쪽에는 같이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사실 물을 안 줘도 잘 자라요. 문제는 요 옆에는 지금 간주가 안 돼 있다. 그래서 여기는 별도로 물을 줘야지만 잘 자란다. 이게 하루에 물이 잎을 통해서 정산작용하는 양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냥 두면 이게 나중에 축축 처집니다. 이게 밑으로 처진다. 그래서 물을 줘야 되는데 물 주는 방법은요, 일단은 배추는 너무 자주 습하게 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물은병이 올 수도 있다. 물은병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4 내지 5일에 한 번씩 한 번 주더라도 푹 줘라. 그럼 물을 어떻게 주면 좋으냐? 저 같은 경우는 잠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저는 여기 작업장 안에 작업장이 있거든요. 이 안쪽에 물을 줄 수 있는 관주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리면요, 지금 이제 복분자에 물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퇴근하고 방금 제가 이렇게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스위치를 올리면 바로 이렇게 모터가 돌아가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모터를 통해서 관정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찌꺼기 걸러주고 여각이 걸러주고 바로 물을 주게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통에 물을 받아서 이렇게 약치는 우리 고성능 동력 분무기, 이걸 통해서 여기 노즐이 3개 있죠. 2개는 약치는 것, 하나는 이렇게 빼가지고 호수를 연결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호수로 물을, 호수 끝으로 저 같은 경우 가까우니까 저는 그렇게 물을 주고 있다. 어떻게 주느냐? 제가 지난번에 비료 시비하면서 중간중간 포기 사이에 구멍을 뚫어 놨습니다. 즉 파구를 해놔서, 예를 들면 요때쯤 있겠지, 이렇게 비닐이 찢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요 사이에 저는 그만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예 호수 끝을 넣어가지고 중간중간 제가 물을 아예 비닐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좀 빨리 줄 수 있다. 그리고 푹 줄 수 있다. 그렇게 주면 4, 5일간은 끄떡없습니다. 그 외에 실제 줄 수 있는 방법은 위로 물을 뿌려주는 방법. 배추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종 모양으로, 종을 뒤집어 놓은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비가 오면 여기서 물이 안쪽으로 고여서 뿌리로 내려갈 수 있도록, 즉 이슬이 많이 내려도 이슬을 모아서 뿌리로 갈 수 있도록, 참 이 배추 그러면 참 지혜로운 거예요. 밤새도록 이슬 오면 흘러 그것도 자기가 수분 공급에 도움이 된다. 요즘 밤에 이슬 많이 오거든요. 그것도 나름대로 수분 흡수에 도움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물을 뿌려주는 방법, 즉 스프링쿨러, 그걸 설치해서 주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텃밭에 그런 시설이 없다. 그러면 천상 물조리로
물조리로 물을 줄 때 그냥 주면 비닐에 다 흘러내린다. 그러면 이런 파고된 구멍에 물을 줘가지고 좀 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대농 같은 경우는 그래 못하거든요. 대농은 이렇게 흙고래 물을 끝에 그 고를 막고 흙골에 물을 대는 방법입니다. 물을 대주면 어느 정도 대주는가 하면 대략 한 10분 정도, 길게는 10분 정도 물을 댔다 빼면 땅에 충분히 물이 스며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 흙골에 물을 대면 흙골에 있던 물이 밑으로 출발을 해가지고 이 비닐 밑쪽으로 들어가서 위로 올라갑니다. 즉 그러면 뿌리는 물 냄새를 맡고 점점 더 물을 만나기 위해서 신장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뿌리는 좀 더 넓고 깊게 신장하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이 흙골에 물조 버릇하면요, 이 그 비료 줄 때 3차 비료 이럴 때 줄 때는 이 포기 사이에 너무 좁아서 못 주거든요. 왜? 뿌리가 꽉 찼기 때문에 그때는 흙고리만 뿌려줘도 충분히 비료를 먹는다 라는 말씀. 그러니까 이 비료 물 주는 방법은 포기 사이에 저처럼 이렇게 호수로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줄어도 되고요. 물을 뿌려준다든지 뭐 스프링클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흙골에 물을 대주는 방법. 단 너무 오래되면 과습하니까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10분 안쪽으로 대줘야 된다. 너무 가습하게 되면요, 물은병 원인이 됩니다. 물은병. 그러니까 그 부분 감안하셔 가지고 물을 주셔야 된다 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참고로 이 배추는 이제 그 결구가 시작되는 시점, 예를 들어서 결구는 보통 그 파종 후 한 50일 전후 되면 결구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요게 그 8월 13일 날 파종한 건데요. 이렇게 점점 모아주고 있죠. 보통 50일 전후, 약 한 45일에서 50일 때 되면 시작을 합니다. 요때부터가 물이 진짜로 많이 필요한 시기다. 요때부터가 그리고 내가 정식 그게 모종을 옮겨 심었다 그러면 정식 후 30일입니다. 30일 전후 요럴 때 요즘 같은 요 시점, 오늘이 9월 28일인데 요 시기부터 진짜 물이 많이 필요한 시기다 라는 말씀을 거듭 드려보고요. 배추는 잘 알다시피 수분이 거의 95% 이상입니다. 물 빼고 나면 건물주는 거의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떡볶이 할 때 배추 한 포기 썰으면요 엄청 많은 거죠. 나중에 떡볶이 다 볶고 나면 배추는 찾을 길이 없습니다. 다 물로 다 마르고 그 정도로. 대신에 배추에서 나온 그 물이 떡볶이 맛을 엄청나게 냅니다. 그래서 떡볶이 할 때 배추를 많이 썰으면 진짜 맛있어요. 예, 진짜로. 예, 참고로 하시고요. 예, 그리고 물의 그 양은 아까 제가 충분히 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대략 토양 수분이 금방 물주고는 사실 습하죠. 토양 수분이 대략 한 50에서 70% 정도는 좀 젖어 있도록 주면 참 잘 자랍니다. 참 잘 자란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리고 물은 아침에 주면 좋을까, 저녁에 주면 좋을까? 이것도 고민되죠. 혹자들은 이제 요 시기는 춥기 때문에 배추에 스트레스 쌓이지 않도록 물의 온도까지 감안해서 주면 좋다, 뭐 이런 분도 계세요. 하지만 이렇게 흙골에 물을 댈 때는 지온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 주면 좋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물도 오전에 주면 좋겠다. 오전에 아침 일찍. 왜? 아침 일찍 주게 되면요, 오늘은 좀 구름이 끼 가지고 대체로 이렇게 빨리 안 말랐는데 물이 아침 일찍 주게 되면 나름대로 지표면은 좀 그래도 뽀송뽀송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뭐에 도움이 되는가 하면 달팽이 방제에 도움이 된다. 제가 조만간 달팽이 방제 방법, 뭐 깊이 방법, 방제 방법 포함해 가지고 한 7, 8가지 패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해서 곧 2, 3일 이내에 별도의 영상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제 약제, 농약을 쳤을 때 어떤 약을 치면 또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 기피제 아니면 유인제가 잡는 그런 방법, 이것도 별도로 한번 하겠지만은 일단은 달팽이 방제에도 이약물 줄 거 오전에 아침 일찍 주는 게 차라리 저녁 주는 것보다 낫다. 왜? 달팽이가 야행성이고 습한 것을 좋아한다. 예를 들면요, 금년에 지금 엄청 가물어요. 이쪽에 복분자 쪽에 달팽이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달팽이가 많았는데
특히 여기 지금 점적하는 요 호수 밑에 이 습기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다른 방제를 통해서 좀 달팽이 양을 감량시켰기 때문에 지금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이동하고 싶어도 문제는 이렇게 땅이 지금 점적을 하게 되면요, 지표면은 쪽으로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안쪽으로 흘러서 뿌리 쪽으로 이게 그 물이 가기 때문에 위에 거덕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금이 쩍쩍 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랐기 때문에 달팽이가 이동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오늘 별도로 다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 다음 제가 그 비료 이야기 다시 한번 더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료. 웃거름은 어떤 것을 주면 좋은가, 어떻게 주면 좋은가, 시기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참, 물 주는 방법은요, 방법이 빠진 게 있네요. 물은 그러면 언제까지 주면 좋은가? 물은 수확 2 내지 3주제는 끊어야 됩니다. 자연적으로 비가 오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계속 물을 주게 되면요, 이 중력 부위가 굵어지면 너무 두꺼워집니다. 두꺼워지고, 중력이라고 하면 요 가운데 흰 부분입니다. 요 흰 부분, 요 중력 부위가 너무 두꺼워지고, 그리고 그 나중에 김장을 했을 때 김장이 맛이 없고 빨리 물러요. 김장이. 그래서 김장이 빨리 안 무르도록 하려면 연면시비를 통해서 칼슘제 뭐 이런 거 제가 한번 하라고 좀 설명드리고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면서 칼슘의 흡수를 돕기 위해서 붕소도 같이 해라. 그리고 역시 질문이 있었는데 칼슘과 붕소할 때 농약 같이 섞어서 살펴도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농약과 혼용해서 살포해 줌으로 해서 나중에 김장을 해도 배추가 쉽게 무르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거듭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비료, 지난번 다시 한번 설명드렸지만은 이제 그 정식을 하고요. 정식을 하고 그냥 15일만 기억하십시오. 단순하게 뭐 10에서 15일 할 것이 머릿속으로 10일, 15일. 1차 추비는 정식 후 15일. 그러면 그 직파했을 경우는 40일 보면 됩니다. 40일. 직파 후 40일부터 그 40일간 물관리, 비료관리, 농약관리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1차 추비는 정식 후 15일, 그리고 2차 추비는 그때부터 또 15일, 3차 추비는 2차부터 또 15일, 15, 15, 15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후는 알아서 가감하시기 바랍니다. 영농할 수 있는 시간이나 본인 시간 여건에 따라서 하시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1차에는 아무래도 질소질이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소라든지 아니면 NK를 주더라도 질소질이 조금 많은 것, 그리고 2차는 질소하고 가리가 좀 비슷한 것, 아니면 복합을 주셔도 된다. 이때 제가 완효성 그러면 되도록 주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분해가 빨리 되지 않는다. 가수분해라든지 미생물이라는 분해가 늦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합을 주더라도 21-라든지 이런 거 좀 분해가 빠른 수용성 그런 비료를 주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거듭드리고, 그리고 3차는 되도록이면 질소질보다는 가리질이 높은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그 배추가 알도 잘 차고 또 맛있는 배추가 된다. 이때 가리는 되도록이면 염화가리보다는 황산가리, 황산가리 너머에서 맛이 증가되고 당도가 더 증가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주는 방법은 1차는 그 포기 사이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시연해 드렸는데요. 제가 음료수병 잘라서 쉽게 줄 수 있는 방법까지 설명드리고요. 이건 앞에 영상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 이렇게 포기 사이에 이렇게 파고를 해가지고 주는 방법. 그리고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도 되도록이면 가운데 주든지, 아니면 너무 그 포기 사이가 가깝다 그러면 이 측면에 줘도 됩니다. 측면에 주셔도 되고, 3차는 주기 힘드니까 어디로 준다? 흙골에. 지금 여기는 제가 풀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부직포를 덮어놨는데요. 부직포가 없으면 그냥 흙골에 뿌려주시면 중간에 그 물 줄 때 흙골에 물도 주다시피 그래도 충분히 뿌리가 배추는 넓고 깊게 퍼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먹는다 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너무 많이 주다 보면 또 배추가 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주지 마시고요. 그리고 부족된 성분은 그 사종복비 연면시비를 통해서 그 공급해줌을 해가지고 그 특수한 성분들, 예를 들어서 미량요소라든지 붕소라든지 또 아니면 고토 이런 부분들, 붕소, 칼슘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해가지고 맛난 배추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텃밭에 이렇게 농사를 지음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자꾸 최근에 배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영농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 배추 외에도 다른 혹시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부담 없이 제 채널 하단에 댓글, 유튜브 채널 하단 댓글에다가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포도도 좋고 뭐 감나무, 과수 이런 다양한 것, 하여튼 영농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있으면 모든 거 질문하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무 시간에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퇴근하고 저녁에 댓글 올릴 테니까 그래 아시고요. 참고로 저는 농협에서 현재 34년째 이렇게 영농 관련 영농자재 구매 판매, 그리고 조합원 상담, 그리고 병해충 방제 처방, 현장 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제가 그동안 알고 있는 노하우를 작은 지식이나마 이렇게 채널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 공유를 하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질문하시면 제가 답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혹시 설명 빠진 부분들은 제가 댓글 상단에 제가 오늘 설명드린 부분까지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제가 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고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영상을 보시고 또 바로 이해 안 가신 분들은 댓글을 다 한번 읽어보심으로 해서 복습이 돼가지고 아마 영농에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에는 제가 조금 전에 드렸다시피 달팽이 방제 방법,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추천하는 것, 그리고 최근에 제가 하고 있는 것들까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농약 이야기, 제가 농약을 한 34년째 하다 보니까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배추는 아주 깨끗해도 안 되지만은 걸레처럼 너덜너덜해도 안 됩니다. 이렇게 어릴 때 배추 잎벌레가 먹어가지고 빵꾸 난 것도 있고요. 이렇게 벌레 먹은 것들 우리가 먹어야 되지, 벌레도 못 먹는 배추는 사실은 그거는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이라든지 살포 횟수 아니면 너무 과용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먹기도 부담스럽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이야기들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오늘도 벌써 이렇게 해가 지네요. 요즘은 이제 추분이 지나서 퇴근하고 이렇게 오면요, 이렇게 영상 하나 찍다 보면 시간이 다 갑니다. 예, 오늘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하루하루가 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